안녕하십니까. 충격이죠? 충격 받으실 필요 없어요. 오늘 문제는 41번부터 50번까지 민법 총칙 문제하고, 그 다음에 60 몇 번부터요? 65번부터인가요? 계약법 문제. 딱 그 20문제. 그게 내가 몇 개를 맞는가만 중점을 두세요. 나머지 물권하고 민사특별법은 앞으로 이제 조금씩 더 정리해 나갈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 물권이나 민사특별법 보면 지문들이 조금 까다로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서 충격 받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민법 총칙 10문제와 계약법 10문제를 내가 몇 개 맞았을까? 그거 가지고 충격을 받으셔야 돼. 그 20문제 중에서 10문제 밑으로 맞으신 분들 이제 충격 받아야 돼요. 나머지는 뭐 절반 이하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으니까. 어디서 충격을 받자? 민법 총칙과 계약법. 네, 그렇습니다. 충격 받으실 것 같아서 답은 미리 안 불러드릴게요. 두 번째로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전부 산업인력관리공단의 기출지문들입니다. 전부예요. 전부. 그래서 다 기존에 나왔던 것들을 제가 문제 지문에 맞게 뽑아가지고 우리 시험에 맞게 뽑은 것들이니까 이거 갖고 충격 받으시면은 받는 건 괜찮아요. 그걸 가지고 내가 조금 더 정리하고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어이씨,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시점에 그런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요약집 가져오시라고 했고요. 페이지 수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번 법률행위. 보통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민법 총칙의 맨 앞부분에 나오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권리 변동의 모습, 권리의 원시 취득, 취득, 변경, 소멸 구별하는 거 있죠. 원시 취득이냐 승계 취득이냐. 아마 앞으로 동영 2회차나 3회차에서 한번 보시게 될 거예요. 백선이나 이런 데서. 최근에도 다른 자격증에서 꾸준하게 나옵니다. 다음 중 원시 취득인 것은, 원시 취득이 아닌 것은, 이런 형태의 문제 하나. 또 하나가 법률 행위와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 특히 다음 중 준법률 행위를 골라라. 이런 식의 문제도 최근에 나옵니다. 여전히. 세 번째가 법률 행위 종류 물어보는 거죠. 그죠? 법률 행위 종류 물어보는 것 중에서는 단독행위 계약 구별하는 것과 단독행위는 또다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 구별하는 거 굉장히 잘 나옵니다. 최근에. 그리고 또 하나 지문이 나오는 게 출연행위, 비출연행위 구별하라는 지문이 최근에 다른 시험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약집을 보면 이제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있는 내용들인데, 거기에서 다시 한번 41번 문제는 법률행위 종류 물어보는 거. 그게 기억 니은입니다. 일단은 법률행위 효력 요건으로 가기 전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별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중에서 기억해 보면 비출연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법률행위 종류로 구별할 때 출연행위하고 비출연행위 구별하죠. 그죠? 우리 교재 이제 요약집에 5페이지에 있는데, 출연행위는 두 개가 있어요. 유상행위와 무상행위. 쉽게 생각하세요. 유상행위는 주고받는 거고, 무상행위는 주기만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두 가지가 합쳐서 뭐예요? 출연행위예요. 반면에 비출연행위는 재산 증강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있었죠. 그죠? 예컨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부모가 동의를 하거나, 또는 뭐가 있었죠? 갑자기 까먹었네? 동의 말고 동산 소유권 포기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기억에 있는 대리권 수여 같은 것들.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 해서 본인 재산이 증감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죠? 우리가 비출연행위로 예를 외우고 있는 게 두 개가 있었어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하고, 동산 소유권 포기하고 두 개를 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하나 더 출제된 게 기억입니다. 대리권 수여. 이것도 역시 비출연행위입니다. 맨날 두 개만 외우다 보니까 산공단에서 하나를 또 냈어요. 치사한 놈들이죠. 그죠? 우리는 대비를 하면 돼요. 이게 다른 자격증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시험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비출연행위 3개를 다시 한번, 2개는 이미 외우고 있었으니까 동의,
동산 소유권 포기, 또 하나 대리권 수여. 하나 더 암기합니다. 우리 시험에서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니은은 단독행위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없는 단독행위로 구별하는 거죠. 그죠? 그중에 우리 뭘 기억해야 돼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기억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기억해야 되죠?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동산 소유권 포기, 그리고 최근에 등장하는 거 하나 더 유증. 손자에게 한 유증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지문이.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4개.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동산 소유권 포기. 외우자. 4페이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집 4페이지하고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법률행위 종류 구별하는 것들 다시 한번 출제된 걸 위주로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41번에 딱 나오면요. 외워두지 않으면 첫 문제부터 어렵게 팍 느껴져요. 본인이 외워두지 않으면 첫 문제부터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그 다음 문제부터 풀리지 않습니다. 첫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첫 문제로 나오는 게 보통 이런 것들입니다. 디귿에 있는 것은 요약집 5페이지, 6페이지에 걸쳐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쭉 구별하고 있죠. 그죠? 성립요건에는 일반적 성립요건과 특별 성립요건이 있고 효력요건에도 일반적 효력요건과 특별 효력요건이 있는데 그중에 일반적 성립요건 가끔 물어봅니다. 당사자의 존재, 목적의 존재, 의사표시의 존재. 이게 뭐예요? 일반적 성립요건입니다. 당사자의 존재, 목적의 존재, 의사표시 존재. 문제는 그걸 누가 증명하느냐 이거 잘 안 나왔었어요. 입증 책임이. 그런데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자, 입증 책임은 어떻게 누가 증명해야 된다 그랬죠? 성립요건은 그 존재를 유효주장자가 증명해야 된다 그랬고요. 효력요건은 그 부존재를 무효주장자가 증명해야 된다고 제가 수업 시간에 앞머리 따서 좀 외워달라 그랬었어요. 그죠? 성립요건의 존재는 유효주장자가, 효력요건의 부존재는 무효주장자가. 6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귿 성립요건이죠. 누가 증명해야 돼요? 유효주장자가. 유효주장자가 누구예요? 효력을 주장하는 자. 그죠? 옳은 지문이 되죠. 성립요건의 존재는 누가 증명해야 된다? 유효주장자가. 6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41번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 다 있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대리권 수여만 조금 더 추가해서 기억을 해달라. 답은 5번이죠.